피부 관리를 하는 거 좋아. 근데 그 사람한테 주는 그 생기,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 관리로도 커버가 안 되는 나이 들매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남자들이 더 확실히 느껴요. 최근에 제가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항상 저는 365일이 안타깝지만 그중에 하루가 진짜 안타까웠는데, 아는 동생을 제가 얼마 전에 만났어요. 저랑 뭐 한 7, 8살 정도 차이 나는 친구예요. 얼마 전에 압구정원 가다가 20대 남자한테 헌팅을 당했대요.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언니 나는 뭐 아직도 나가면 20대인 줄 알아. 나는 아직 멀었어 언니. 한참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저는 진짜 여자분들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현직에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20대 초반의 여성분들을 미친 듯이 봅니다. 그리고 2000년생 21, 22 그런 친구들을 보잖아요. 그럼 어때? 확실하게 30대하고 20대는 다르단 말이죠. 이런 착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30대에 착각을 하는 여자들이 어떤 절차를 밟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착각할 수 있지만 적당히 하라는 의미에서 30대 여자들이 하는 5가지 착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30대 여성들이 이 착각을 안 버리시면요, 진짜 후회하실 거예요. 첫 번째, 아직도 본인이 20대 초반의 외모라고 착각한다. 아직도 자신이 20대 시절의 그 풋풋한 외모를 유지하고 있다고 착각한다. 그리고 나름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 이 착각이 더 확고합니다. 관리를 하면 뭐가 있을까요? 피부 관리, 몸매 관리 등등이지. 주기적으로 보톡스 시술, 피부 관리를 하는 거 좋아. 근데 그 사람한테 주는 그 생기, 제가 뭐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30대한테 교복 입혀놓는다고 해서 고등학생처럼 보이나요?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 하물며 국중 배우들도 예전 과거진 회상하면서 진짜 아주 예쁜 탑 배우들도 교복 입혀놓고 해보면 어때? 어색하잖아. 그런 느낌인 거지. 관리로도 커버가 안 되는 나이 들매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거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요, 남자들이 더 확실히 느껴요. 자, 이런 착각을 하는 이유가 또 있어. 요새는 이유들이 많아졌어. 뭐냐면 첫 번째가 매일 보는 내 얼굴이기 때문에 둔감해진 거야. 두 번째는 고정 카메라 앱. 요새는 어때요? 웬만하면 다 어플 쓰죠. 저도 어플 쓰거든요. 왜냐면 일반 그냥 카메라 갖고는 사진을 도저히 찍을 수가 없어. 본인 이야기. 네. 볼 수가 없어요. 짜증이 나서. 지금 이제 조명이 지금 우리가 엄청나잖아요. 조명이 엄청납니다. 하물며 저도 이렇게 조명을 쓰는데 고정 앱이 없으면 저도 사진 찍기 싫더라고. 세 번째, 동료들의 영혼 없는 칭찬. 이거는 있잖아. 여러분들도 해보기도 하고 주변에서 받기도 했을 거고. 그리고 스스럼 없이 옆에서 지적해주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본인도 알아. 그냥 하는 칭찬인 거. 근데 그냥 인정하고 싶지 않고 자주 듣는 칭찬이다 보니까 설마 하면서 맞아 그럴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그러면은 궁금한 게 이 착각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착각에서 벗어나는 법은요, 몇 년 전 사진하고 보면요, 3년 전 사진하고 지금 사진하고 어느 날 문득 보면 와, 나이 많이 들었구나 이거 딱 느끼잖아요. 몇 년 전 사진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동료들의 칭찬과 주변 사람의 칭찬은 그냥 한기로 흘러. 특히 여자들의 칭찬, 품앗이 알았죠? 대표님 많이 들어봤어요? 저희는 여기서도 맨날 하죠. 저는 제가 제 입으로 칭찬해요. 제가 회원들 오면 이쁘죠? 그냥 제가 제 입으로. 그렇게 하면서 자신감을 키우죠. 두 번째입니다. 자만추만을 고집하는 겁니다. 자, 20대에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했어. 왜냐면 20대에는 연애가 매우 쉬웠을 거예요. 평균 이상이면 소속된 집단, 즉 대학이나 회사나 모임이나 길거리 등에서 웬만하면 대시는 받아봤을 거니까요. 그래서 충분하게 20대에는 자연스러운 만남이 가능했을 거예요. 대표님도 그러면은 그 시절에 엄청 번호 따이고 그럼요. 저는 진짜 번호 많이 따였어요. 자만추도 많이 됐나요? 그럼요. 근데 그 마인드를요, 30살이 되어서도 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나 아직 죽지 않았어. 아까 그 동생처럼. 이거는 소위 그 자존심 문제죠. 예전에 20대에는 내가 나가기만 해도 번호도 따이고 주변에서 이렇게 소개도 해주고 했는데 내가 굳이 나서야 돼? 이런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아직까지도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이죠, 자존심. 그리고 이제 제가 보면은 유명하신 좀 유튜브 중에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자만추만 추구하시는 분, 그런 분이 또 계시긴 하더라고요. 물론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분은 이제 얼굴도 예쁘고 스펙도 좋다 보니까 20대에 이제 그런 만남만 했던 분이라 30대에도 그게 되나 봐. 그러니까 그것만 고집을 하는 거죠. 뭔가 그 인위적인 느낌이 싫고 그것만 좋은 거지. 이제 그것만 익숙해진 거죠,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만남만. 근데요, 30대 이후에도 자만추만을 고집하는 게 좀 위험한 이유가 있어요. 자만추로 만났는데 남자가 결혼 생각이 없을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서 만났는데 나는 결혼 생각이 있어. 근데 이 남자는 결혼 생각이 없을 수 있잖아. 서로 그냥 자연스럽게 만났기 때문에 오빠 결혼 생각 있어요? 이렇게 막 물어보고 만나진 않을 거란 말이야. 나는 31, 그 남자는 뭐 34살에 만났어요. 그렇게 3년 만나고 뭐 이제 결혼 생각이 여자가 있어서
거죠. 우리 결혼하자 했는데 남자가 결혼 생각 없는데? 라고 해버리면 이제 여자는 나이만 먹는 거지. 남자는 이제 떠나가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오시는 곳이 저희 회사예요. 그렇게 오시는 여성분들이 꽤 있단 말이죠. 저희 같은 회사에 오시면 그래도 결혼 생각이 100% 있는 분들이 오시는 곳이기 때문에 마음만 맞으면 결혼으로 갈 확률이 100%다 보니까 빨리 가실 수는 있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여자분들은 나이 한 살 한 살이 이 생명과 같아서 너무너무 나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만추로 만남을 하다 보면은 만남의 기회가 적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자만추로 만난 남자가 결혼 생각이 없다고 해버리면 결혼으로 갈 확률이 또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위험성이 있죠. 세 번째, 가벼운 만남으로 자신감 충전. 이게 뭐냐면 실속 없는 만남으로 근거 없는 자신감만 생긴다는 얘기죠. 30대 넘는 여성분들이 많이 경험하는 거야. 30대가 넘어서 이제 주변 소개나 이제 대시가 줄어들면 아무래도 이제 내가 자신감이 하락하는 걸 경험해. 본인이 느껴. 좋았던 시절 나 다 지나간 건가? 나 이제 다 끝났나? 이런 불안감이 생기는 거야. 티는 안 내지만. 이때 이제 어디를 가냐? 양양 같은 휴양지를 가거나 그다음에 헌팅포차, 험포. 이제 가면은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이 이제 나한테 들이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 아직 인기 있어. 살아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신감 충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런 남자들은 절대 본인을 결혼 상대로 생각하지 않아. 그냥 엔조이야. 그냥 진짜 잠깐 즐기기 위한 만남. 근데 이거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진짜 남자들 입장이니까 알 거 아니에요. 남자들 기준에서 잠깐 그냥 즐기기 위한 여자의 기준으로 보는 거는 높지 않잖아. 그죠? 대시받았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남자들도 똑같아. 여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연애할 남자, 결혼할 남자 이제 딱 나이 들면 그게 나눠지듯이 남자들은 특히 더 심해. 연애할 여자, 결혼할 여자를 딱 나눈다는 거죠. 웬만한 헌팅포차 있잖아. 헌팅포차 말 그대로 뭐야? 헌팅하러 가는 거야. 거기서 헌팅 안 되면 그게 이상한 거야. 그래서 그 헌팅포차 가서 헌팅된 거는 당연한 거고요. 아까 그 동생이 헌팅당했다 그래서 그 남자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남자 막 귀걸이 여기다 주렁주렁 달고 막 문신 있고 이런 남자가 헌팅한 거였어 보니까. 그래서 내가 얘 헌팅하러 돌아다닌 것 같다 그랬더니 또 언니는 무슨 질투를 하냐는 식으로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너 헌팅 한 7, 8번째 여자 같다. 느낌 아니까. 그래서 있잖아요. 보시면 소개팅 앱도 약간 이런 비슷한 케이스인 것 같기도 해요. 소개팅 앱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 남초인 것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자들이다 보면 이제 좀 메시지를 먼저 보내보고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기는 해. 그래서 남자들도 어때 진입장벽이 좀 낮기 때문에 소개팅 앱을 많이 사용하잖아. 아무래도 결혼정보 회사보다는 좀 수월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매력이 올라가서 남자들이 들이대는 게 아니라는 거를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능력으로 나이를 커버할 수 있다라는 착각. 입니다. 저희 회사에 찾아오는 고수팩 여성분들이 하는 착각이랍니다. 예를 들어 돈 잘 버는 언니들이야. 연봉 1억 넘는 분들인데 나이는 40, 41, 뭐 37, 38 이런 분들이 하는 착각이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분들의 착각은 나도 뭐 한혜슬처럼 10살 연하, 8살 연하를 만날 수 있다라는 착각. 잘생긴. 플러스 본인만큼은 아니지만 경제적 능력도 남자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착각을 또 하시죠. 이런 분들의 공통적 특징은 연애 경험이 또 많이 없어. 공부를 또 많이 하신 분들이 또 그래요. 근데 현실은 뭐냐면 여자는 경제력으로요. 나이를 커버할 수 있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잘생기고 스펙이 좋은 본인 또래의 남자는 어리고 예쁜 여자를 선호합니다. 그건 1000% 확실합니다. 당신보다 능력이 없어도 어린 여자를 선호한다는 거죠. 그래서 맨날 여자들이 저한테 맨날 물어보는 게 근데 왜 남자들은 어린 여자를 선호해요? 아니 언니들도 어린 남자 좋아하잖아. 나이 든 남자 싫잖아. 능력 있으면 똑같은 거예요. 남자는 왜 어린 여자 나이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아무래도 출산 아닐까? 출산이에요, 출산.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봐봐.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능력이 있는 남자들은 내 거를 그냥 주고 싶어. 그래서 2세를 만들고 싶은 거야. 그냥 가고 싶지 않아. 이 세상을 그냥 떠나고 싶지 않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잘 출산할 수 있는 조금 더 어린 여자들, 그런 여자들을 선택하는 거지. 여자는 이 사실 간과하지만요. 2세를 원하는 대다수의 특히 많이 가진 남자들한테는 이게 영순위입니다. 그리고 5번째, 본인의 눈이 낮다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 객관화가 진짜 안 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여자들의 착각이죠. 정말 답답한 케이스예요. 미치는 케이스. 본인 딴에는 남자의 기준을 낮췄다고 얘기해. 나이는 뭐 30대 중반이면 좋겠고요. 키는 74에서 75 이상이면 좋겠고요. 직업은 대기업 이상이면 좋겠고요. 연봉은 6천 이상이면 좋겠고요. 자산이 서울에 아파트 전세나 본인 소유의 아파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 이상형은요. 평범한 스펙이 아니라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스펙인 거야. 사람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 세상에 몇 살
사람이나 돼. 사람들이 요새 최근에 진짜 혼동하는 게요. 평범한 거랑 흠이 없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흠이 없는 건 진짜 대단한 거야. 그리고 제가요, 영상에서 눈 낮춰야 된다, 조율한다라고 진짜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그 눈을 낮춘다는 게 봐봐요. 내가 70인데 60, 50을 보는 게 그게 눈을 낮춘다는 게 아니에요. 본인은 수준이 65, 70인데 남자는 95, 100을 원하는 거야. 근데 이게 문제인 거죠. 이렇게 비정상적인 눈높이를 낮춰야 된다는 거지 눈을 확 낮추라는 게 아니야. 뭔가 조율을 해달라는 거지. 조율이 그런 의미였군요. 그럼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현명한 여자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이거를 조율하고 어떻게 보면 컨설팅을 해서 와요. 근데 그렇지 못한 여성들은 절대 이 타협과 조율이라는 게 없어. 내가 원하는 것만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 늦어지는 거고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PD님들, 남자에게 이 여자와 결혼할지 말아야 될지 도망칠 수 있는 기회가 딱 한 번 있는데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딱 한 번. 그게 바로 결혼식을 준비할 때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이 여자의 증가를 볼 수 있을 때입니다. 대다수 여성이라면 한 번쯤 공주가 되고 싶어 할 때가 바로 이때예요. 이거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결혼식이라는 거죠. 근데 개념 없는 여자들은요, 결혼식을 위해서 결혼하는 여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특징 5가지가 있는데요. 내 여자가 이게 보인다 그러면 저는 당장 과감하게 파혼을 추천합니다. 첫 번째, 호화스러운 결혼식을 선호하는 여자들입니다. 호화스러운 결혼식 저도 하고 싶을 것 같아. 이해해 같은 여자로서. 대부분의 개념 없는 여자들은 이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비싸야 된다. 성대한 결혼식을 치르고 싶다. 이런 걸로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여자들이 있단 말이죠. 최악이죠. 그런 여자들은 비교와 허영심으로 가득 찬 여자들이기 때문에 저는 비추입니다. 비추. 이런 여자들의 특징은 남자가 돈을 많이 쓰거나 비싼 명품 선물을 해줘야 그래야 사랑받는다고 느끼고요. 전형적인 20대, 30대 전성기 때 돈으로 증명해봐 나에 대한 사랑을, 이런 거지. 이런 식의 사고가 굳어버린 거죠. 근데 왜 남자가 비싼 걸 해줘야 자신이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 느껴요? 5만 원짜리 선물과 50만 원짜리 선물, 사람들은 어느 선물에 더 열광할까요? 자랑을 했을 때, 비싼 거를 줬을 때 우와 댓글이 다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여자들의 특징은 사랑이 아니라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 쉽게 말해서 나는 성공했다, 이렇게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대한 결혼식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나는 남들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여자라는 걸 알리는 일생일대의 최고의 찬스. 다른 데 뭐 나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 쉽게 말해서 여자의 인생으로 나는 성공했다, 난 이렇게 비싼 데서 결혼했다 라는 거를 온 세상에 알리는 거죠. 그러면서 버진로드에서 나는 너네와 급이 달라. 근데 여자는 그렇게 비교를 많이 하는 편인가요? 은근히 그런 게 있지. 여자들 사이에서도 말은 안 하지만 대부분의 개념 있고 자존감이 높은 여자들은 그런 걸로 나의 급을 높이려고 하지 않아요. 두 번째, 오빠 결혼식에 돈 쓰는 게 아까워? 남자는요 결혼할 때 매우 현실적으로 바뀌어요. 앞으로의 과제가 너무 많아. 결혼식은 그냥 시기일 뿐이지. 집 대출도 받아야지, 가정 경제도 책임져야지, 또 육아 교육도 해야지, 이런 계획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혼식 이후에 비용이 하나하나 부담이 되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자들은 이런 하나하나의 비용들이 남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자신이 지금 그날 공주가 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잖아. 거기만 꽂혀 있는 거야. 결혼식 외에는 아무 그냥 생각이 없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런 여자들은 그냥 남편은 하나의 액세서리야. 그날 내가 어떤 드레스를 입고 어떤 화장을 하고 어떤 왕관을 쓰고 이런 생각에만 꽂혀 있는 거야. 이런 말을 하면 여자들이 기분이 굉장히 나쁠 수 있겠지만요, 파혼을 하고 남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슷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액세서리가 된 기분이에요 누나. 세 번째입니다. 집 준비 빼곤 반반. 아직까지는 뭐 반반이라고 해도 사회적인 분위기상 집 준비는 남자가 좀 한다라는 분위기긴 한데, 그래서 남자분들은 자신이 신혼집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 이런 여자분들은 집도 남자가 해야 되고, 예단, 예물, 결혼식 비용, 신혼 여행, 다양한 준비 비용 해서도 남자들도 똑같이 반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있더라고. 그래서 저희도 뭐 이렇게 상담 오시는 고객들 보면 이런 비용 때문에 집도 제가 해야 되고 이것도 반반 하래요 해서 헤어져서 오시는 분들도 은근히 있어요. 집은 내가 했으면 다른 비용들은 여자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남성분들이 있는데, 이런 류의 여성분들은 또 반반을 요구하신다고 하더라고. 집도 남자한테 하라 그러고 다른 비용은 반반이고. 근데 더 무서운 건 뭔 줄 알아? 신혼집도 남자가 했는데 결혼해서 딱 여자가 하는 거야. 공동명의해줘.
이거 거짓말 같죠? 이거 최근에 뉴스에서도 나왔어. 봐봐. 빼어나게 예쁜 아내와 결혼 후에 몸만 왔는데 공동명의. 헤어져야죠. 결혼 안 했는데 상견례 자리에서 남자분이 집을 해간다고 장모님한테 얘기했더니 장모님 왈 그러면 집은 공동명의로 해달라. 그렇게 하고 결혼 파토 내고 오신 남자 회원들도 있습니다. 근데 공동명의를 요구하는 심리가 뭐예요? 저는 사실 이거는 공짜 심리 아니야. 도둑 심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안 그래요? 이건 못된 거지. 정상인이라면 이게 미안하고 민망해서라도 이렇게 못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게 철판 깐 거죠. 결혼을 한탕 하려는 거 아니야. 저는 진짜 최악으로 말했을 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뭐 남자가 내가 해줄게 하면 모른 척 하면서 받을 수는 있어. 뭐 싫다는 사람 어디 있어. 돈 싫어하는 사람. 근데 굳이 내 입으로 결혼도 하기 전에 얘기하는 거는 이건 아닌 것 같아. 기본 상식선으로는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결혼 전에는 근데 이거를 몰라요. 남자들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결혼식에 임박해서 알기 때문에 이걸 물을 수도 없고 근데 저는 평생 살아야 되는 여자기 때문에 물을 수 있다면 저는 물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혼보다 파혼이 훨씬 낫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답도 없는 신혼여행입니다. 대한민국의 신혼여행지 트렌드를 우리 아버지 시대, 어머니 시대 때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경주, 그 다음에 뭐 제주도. 제주도면 예전에는 진짜 잘 간 거였죠.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 그리고 이제 뭐 우리 때는 몰디브, 그 다음에 이제 요새는 유럽, 칸쿤, 뉴욕 이런 쪽으로 이제 가잖아요. 갈수록 대한민국에서 멀어지고 비싸고 이제 이런 데가 많이 호황을 누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또 가면은 이제 우리가 일생일대 한 번뿐인 신혼여행인데 오빠 우리 또 비즈니스 타고 가야지 라고 해서 이제 비즈니스 또 타면은 두 사람 왕복 비행기 값만 1,600 정도 드나요? 비행기 값만 1,600. 그럼 가서 호텔 자고 먹고 한 5,000 정도 들겠는데 그냥 몇 박 며칠 가면요? 연봉을 태우네요. 한 3, 4천은 그냥 기본일 것 같은데? 가서 뭐 오빠 구찌도 좀 가야 되고 가방 하나 사올 거 아니야 가면. 와 그냥 뭐 4천은 그냥 쓸겠는데요? 와 이러면은 뭐 결혼식 한번 하는데 결혼식 비용 신혼여행 뭐 하면 그냥 돈 1억은 그냥. 그러니까 이분들의 마인드는 그때 아니면 언제 가보겠어. 그냥 이 생각으로 그냥 가는 거지. 어떻게 보면 아파트 그냥 조그만한 경기도의 전셋값 하나를 그냥 결혼식에 다 쓰는 거다. 이게 과연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항공사나 여행사의 마케팅에 다 속는 걸 수도 있어요. 충분히 능력이 되고 잘 벌고 그러면 뭐 상관없어. 한 달에 뭐 진짜 한 1,000만 원, 2,000만 원씩 벌어버리고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일반 직장인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돈이긴 하네요. 근데 나는 또 여자들끼리 이런 질문이 있어. 결혼식 어디서 해? 결혼 후에 신혼여행 어디로 가? 이걸 물어봐. 아니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해? 어디서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 물어보는 것도 진짜 심하지만 더 짜증나는 게 뭐냐면 누구 친구는 어디서 했다더라. 누구 친구는 어디로 신혼여행 갔다더라. 이거 뭐가 그렇게 중요해 남의 일에? 어디로 가면 어떻고 어디서 하면 어떻고 그게 뭐가 그렇게 관심이 많을까요? 자 이런 여자들이 하는 말 중에 절대 믿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5번째, 나 진짜 이것만 하고 아낄게. 결혼 후에는 내가 아낄게. 진짜 일생일대에 단 한 번인데 이거 이번 한 번만 하자. 응? 이런 말은 절대 믿으면 안 돼. 이런 사람이 여기도 안 아끼는데 다음번에 아끼겠어요? 그리고 개념이 바뀌고 경제관념이 뚜렷한 여자는 애초에 이렇게 안 합니다. 남자가 이렇게 하자고 해도 오빠 그 돈 가지고 우리 지금 전셋집 있는 거 있잖아. 거기다 그냥 쓰자. 여행은 적당히 가고 결혼식은 조용히 하자라고 얘기하겠지. 사람은 절대 안 바뀌고요. 많은 남자들이 바뀔 수 있고 내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안 바뀌어요. 진짜 명심하셔야 돼요.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결혼식에 대해서 정의를 딱 해줄게요. 결혼식은 말 그대로 사람들 앞에서 나와 그가 결혼해서 잘 살겠다는 시기야. 그냥 약속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냥 결혼은 형편에 맞게끔 최대한 검소하게 경건한 마음으로 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500만 원 갖고 결혼했습니다. 잘 살고 있잖아요. 잘 사는 게 중요합니다.